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저는 어저께와 그저께 이틀에 걸쳐서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저 행태는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을 거의 포로 상태로 장악하고 그 당외에 개딸 세력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요새 토지카를 구축했다. 이건 명백한 위헌행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정당의 저런 위헌행위에 대해서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대해서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들로서는 이 사태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럼 이 사태를 풀 열쇠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저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와 관계 있는 헌법 조문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상기해 보고자 합니다. 헌법 66조에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고 그래야 대통령 취임 선서 때도 그 취지대로 헌법 수호에 나는 책임을 집니다 하는 걸 국민 앞에 선서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조항에는 이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의 행정권이 속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삼권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권, 입법권, 국회, 사법권, 법원, 요게 3자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춰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삼권 분립의 그 위에 국가 원수라는 존재를 우리 헌법은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 원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대통령입니다. 국가 원수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는 한 나라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초기 헌법 이래에 국가 원수라는 호칭을 쓰느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국민 통합의 구심점이고 이게 실천자로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의 자격을 부여하고 그리고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 그럼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 하는 건 어떤 걸 말하느냐? 정당, 공무원, 그리고 법원, 판사 등이 헌법에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그걸 대통령이 그냥 지켜보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전체로서 국민이 뽑은 이 권력 범위 안에서 아무도 국회에서 난장판을 만들고 그 정당이 횡포를 부리고 국회의원들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하는 이런 일,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뻗어시 일어나고 있다. 사법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행정부에도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대통령은 그걸 방치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럴 때 대통령이 헌법 수호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권한 행사를 하고 이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헌법 8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8조는 정당에 관한 조항인데, 정당은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8조. 그리고 이어서 국민의 정치이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민주적 운영과 조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국민의 정치이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민주적 활동도 안 되고 비민주적 활동을 하고 그리고 국민 정치이사 형성에도 필요한 조직으로서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 다음 조항, 대통령은 이 정당, 그 수위에 도달한 이 정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해산 제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해산 제소를 하는 대통령의 권한은 갑자기 기다려 있다가 이게 호랑이나 사자가 먹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먹이가 탁 나타났을 때 탁 튀어나가서 잡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이 정당들이 정당법에 맞는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경고를 해야 돼. 주의를 줘야지. 그리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임계점을 넘어갈 때는 부득이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권 때의 통진당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해산 제소를 해서 해산된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헌법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이러한 위헌 행위를 하는 정당 국회에 대해서 이를 감시하고 이를 바로잡는 책임 있고 바로잡는 방법으로서 최종적인 방법은 해산 제소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러면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거 해산 사유에 근접하고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은 어제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해산 사유가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지금 민주당의 운영 행태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그 조직도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당외 세력이 개딸이라는 세력이 당 내의 국회의원들을 겁박하고 있는 이런 조직 행태, 이거는 헌법 8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요새화되어 가지고 9월 6일 어제 검찰 출두 명령을 받고도 출두하지 않는 명분으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부정한다.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검찰에 대해서 안 나가겠다. 둘째로는 이재명 대표는 무고한 일에는 나가지 말라. 그런데 그게 속사를 들이다가 보면 그 국회의원들이 비밀 무기명 투표로 가부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박수로, 바깥에는 개딸들 압력과 당내의 강경파들이 주도하는데 전부 사람들이 이끌어가겠고 포로 상태에서 이런 결의를 했다. 이거 완전히 민주적 절차에 위배되는 일이죠. 그것은 또 동시에 헌법 46조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그 170명 국회의원들이 그 양심에 따라서 이재명 방탄 결의에 참가했는가? 아니죠. 아닙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을 따져서 물어보면 절대로 거기에 다 100%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표시도 다 묵살을 해버리고, 따라서 헌법 46조도 이재명 대표가 뭉개버리고, 이런 독단적인 반민주적 처사를 하는 이 정당과 이 정당의 행태에 대해서 대통령은 일단 경고를 해야 됩니다. 경고를 하고도 이 일이 반복될 때는, 그때는 헌법재판소에 해산 제소를 하겠다 하는 걸 지금 분명히 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민주당만 그런가? 국민의힘당은 어떤가? 50보 100보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당도 그 내부의 권력 투쟁과 혼란으로 국민을 계속 피곤하게 하고 하는데, 거기도 냉정하게 따져보면 국민의 정치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으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그리고 요 직전까지 대표였던 자는 그냥 당 바깥에 나가 계속 당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서 그냥 폭탄을 퍼붓고 있다. 이게 민주적 정당으로서의 모습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등급을 따진다면 대통령이 이런 정당들에 대해서 최고 수위의 조치는 해산 제소하는 것이고, 다음은 경고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당은 대통령이 비록 그 당의 1호 당원이긴 하지만은 이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주의를 줘야 할 단계에 와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경고를 해야 할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요 단계를 각각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제소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어떤 주장을 해왔는가 하면, 국회의원 후보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헌법학회가 주관하는 헌법 강의를 대통령 후보의 경우는 최소 10시간,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에는 한 5시간 정도의 헌법 강의를 듣고 그 수강 필증을 첨부해서 각각 선관위의 후보를 등록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주장을 하니까 기자들 가운데 한 절반이 와 웃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니까. 아니 강의를 듣고 그걸 말하자면 강의 이수 필증을 첨부하라고 하니까 처음 듣는 소리고 우습게 들렸겠죠. 그건 제가 다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 되느니 국회의원 되느니가 헌법을 착실히 읽고 이해하고, 그래서 그 바탕에 이것을 실천 의지를 가다듬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 되니도 국회의원 되는 사람도
헌법 46조에 있는 국회의원의 자율권 규정,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이 규정, 헌법 8조에 정당한 민주적 운영을 해야 되고 조직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국민의 정치사 형성에 필요한 조직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해산 제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 상태로 좀 언짢은 얘기가 될지 모르고 좀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은 가능컨대 역대 대통령들도 제가 아는 한 이 조항의 의미를 똑똑히 깨닫고 대통령 취임한 사람은 아마도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없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그 취지를 잘 모르니까 자기의 책임이 어디 있는지 헌법소 최고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들은 더더구나 깜깜이고 국회의원들은 의뢰껏 당론이라는데 그냥 박수 쳐서 따라만 가면 되는 줄 이렇게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돌출적 인사가 나와가지고 드디어 국회의원을 포로로 해서 그의 방탄 졸병으로 악용하는 사태까지 이르는 오늘 이 현실에서 새삼스럽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들 헌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게 주어진 국가 원수, 헌법 수호 책임자, 정당 해산 제소권을 갖고 있다. 이거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지금 야당에서 특히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여당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방관하거나 이걸 고개를 돌려서는 아니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